참 오랜만에 다시 일기처럼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그때 처음에 찍었을 때가 우리나라가 참 위험할 때 그때 찍었는데, 아무튼 지금 안정되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00일이 넘었었고, 오늘 날짜가 2025년 9월 30일이 지금 아직 약간 남았던 시점이고, 왜 이렇게 늦게 영상을 찍게 되냐면, 마무리 정리하다 보니까, 올 마감 정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고, 아무튼 지금은 건강한 모습이어서 참 다행이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점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뭐 3,500달러를 내놔라, 뭐 그렇게 얘기했고, 국내적으로는 좀 까불고 있어도 뭐 특검이 좀 무리하고 있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좀 나라가 좀 어수선하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내 입장, 순전히 내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먼 훗날 또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나는 또 그때 말했던 이야기를 잘 지켜왔는가, 잘 해왔는가 라는 것을 좀 증명하고자 좀 이 영상을 또 찍고, 혹시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누군가가 또 내 말 동조를 해서 같이 해주면 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한번 또 일기처럼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날짜에 금이, 금 1g에 18만 5,400원 정도 됐어요. 18만 5,400원 정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금과 주식, 그리고 금융이라는 걸,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나갖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고민 좀 해보고,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좀 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주가가 3,431 정도를 넘어섰대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 뭐 올 2025년도 4월 달만 돼도 2,000 몇백 정도밖에 안 됐어. 2,400 이쪽 쪽이었다고. 이게 가끔 보면 저도 이제 서민이고 하는 일이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제가 있는 바운다리가 전부 다 이렇게 서민들 바운다리라, 서민들 같이 있어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좀 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고. 근데 주가란 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주식이나 금짜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하는 주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이재명을 찍었을 거라고. 그러면 이재명을 찍었으면 이재명이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올라타서 우리도 그런 쇠를 같이 누려보자는 뜻을 좀 갖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무슨 내가 정보를, 무슨 책을 받는가, 뭐 신문을 받는가 잘 모르겠는데, 서민들은 이렇게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꼭 주식만 아닌데 투자를 하는 것은 평균 한 70만 원 정도, 80만 원 정도 이 사이에 투자를 한대요. 근데 부자들은 7천만 원에서 약 1억 정도를 투자를 한대요. 이제 금융상품에다가.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일 거니까, 서민들은 뭐 주식도 뭐 그 평생 투자하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돈 맡기는 것도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사람 특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같은 수혜를 느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받아야 되잖아, 사실. 농담이 아니라. 봐볼래요? 부자들은 1억이라는 것을 지금 코스닥에 넣었다 하면은 5천이 되면은 이 양반들은 상당히 많은 수익이 생길 거라고, 금융소득이.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70만 원 넣어가지고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요즘 막 코스피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우잖아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트면 하잖아, 배트면 책임지잖아요. 뭐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보셨을 모르는데, 이재명이가 어디지? 개천, 계곡을 정비하는 거 봐보세요. 딱 들어가서 싸우는 거 봐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재명 찬양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가서 편성해서 가야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통령 오기 전에 이렇게 금을 사서 모았어요. 이렇게 현물 말고 금을 거래하는 주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계좌를 개설해가지고 한 달에, 그때 돈으로 그때는 8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지금 평균 8만 6천 원인데, 제가 지금 평균가 보면요. 그때는 8만 원이 조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g 또는 2g씩 모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목표에 시작했냐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서민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시간 외에는 없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서민들은 목돈이 없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드머니,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큰 돈에다 몇 억씩은 필요 없고, 내가 내놓을 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큰 욕심도 없고, 그렇게 크게 벌지 못하길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내 고객들한테 만나면 하는 말이, 특히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 말은, 너가 늘 수 있을 만큼 부담스럽지 않게 조그만 돈이라도 부담스럽지 않게 만큼 그 돈을 매달 넣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서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민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이다. 시간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돈을 쭉 넣는 거예요. 쭉 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코로나를 걸리면, 제가 초창기에 코로나 걸렸거든요. 영업하다 보니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점심때 저희는 사무실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시거든요. 코로나를 걸렸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게 걸렸더니 영업 못 한다 해갖고 40만 원을 저한테 주더라고. 40만 원을. 그래서 뭐 했냐면 40만 원을 그 나온 돈으로 이 철딱선이 없이 그냥 친구들 불러 술 한잔 먹었다고. 이 친구 저 친구 불러가지고. 그 40만 원을 탕진했지, 탕진. 꽁돈이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코로나 걸릴 때 연락이 오더라고. 중이 사냐 하고 있다고. 그럼 또 사람이 샀으니까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제가 사귄 친구 중에서 한 명도 나한테 연락이 왔고 같이 술 먹자는 놈이 없더라고. 그 시점 이후로 저는 친구들한테 술 물론 꼭 사줄 사람들 사고 얻어먹었으면 사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특별히 예전처럼 야 나와야 술 한잔 하게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 돈으로 제가 뭘 했냐면 금을 1g, 2g씩 사서 모았다고. 그러면 지금 4, 5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도 그 모은 그람수가 꽤 돼요, 꽤. 수익률이 오늘 시점으로 봤더니 한 20% 정도 가까이 돼요. 물론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 그 조금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넣는다고. 지금 오늘 시가로 보면 금시대가 18만 5천 정도 된대요. 18만 5천 4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 오를 거잖아.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를 거라잖아 했더니, 왜냐면 여러분도 유튜브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보다 보면은 전문가나 투자의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하는 말이 그래. 자기들이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공중파에 나와서 이런 말도 하대요. 앞으로 그러면 20년간 정책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이라는 걸 잠깐 해보면 돈은 흐름이 있거든요. 돈이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우리 낚시 하시면 알 거예요. 물때가 뭔지 알 거예요. 세상엔 다 흐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게요. 코로나 시점에 세계에서 풀린 돈이 얼마나 풀렸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100년 동안 뿌릴 돈을 2, 3년에 확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리콥터 뭐니라 해갖고 헬리콥터 돈을 뿌렸다고. 미국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뿌렸잖아요. 유럽은. 우리 한국도 그 재정 부담이 뭐냐 하면서 각 1인당 30만 원씩 자영업자에 많은 사람 1000만 원씩 막 줬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어?
우리 서민들은 돈이 없어도 그 돈은 다 시중에 떠들고 있잖아. 이 중요한 것이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돈은, 아니, 너무 이야기 아니면 우리 이야기 합시다. 내가 돈이 호주머니 여윳돈이 100만 원 있다 하면은 여러분 그 100만 원 어떻게 하렵니까? 은행에 넣는다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경제 개념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넣으면 1년 넣으면 2% 3% 수익을 준다, 이자를 준다 하면 줍시다. 그 3% 2%에다가 15.4% 이자 떼어가버려. 돈을 썩힌다고. 더 웃긴 게 뭐냐면 2% 3%만큼 물가 상승률이잖아.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 본다고. 그래서 은행에다 넣는다는 생각은 자체가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어쩌냐면 최소한 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만큼은 따라가줘야지 내가 돈이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나고. 100만 원이 100만 원 가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어, 몇 개. 우리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조금씩 모아야 돼.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좀 이상한 데서 돌아가는데 그 많은 돈은 이게 돈 많은 사람, 우리는 서민들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당신들이 자신 있는 곳, 대장, 쉽게 말하면 대장, 야, 이게 돈 안 풀겠는데? 하는 대장. 해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코스닥, 코스피, 미국 나스닥, S&P, 금, 1번.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좀 주가나 모든 경제를 움직이는 데가 다 상승했다, 다 올랐다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위험한 길이 돼. 안 가본 길이 돼. 그래서 공포를 막 조정해. 물론 공포를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잠깐 해보면 그러잖아. 그 많은 돈은 어디 가? 분명히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은행에 넣지는 않을 거고. 부동산을 투자를 할 거야. 자신 있는 데 투자할 거야. 그 돈을. 그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부동산 같은 떡대리 있는 큰 놈 못 할 거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만큼 어디를? 편성해서 가면 되잖아. 그잖아요. 주식은 올라. 금도 올라. 내 자신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매일매일, 매주, 매달 힘들었어. 근데 우리 집 안방 봐봐. 텔레비가 옛날보다 커졌잖아. 우리 새끼도 잘 먹고 자꾸 컸잖아. 그러냐요. 지금 내가 입건 옷도 옛날에는 뭐 그냥 시장에서 주워 입었는데 지금 뭐 딱 가서 메이크업 골라 입고 지금 살 뺀다고 운동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하루에 3끼 먹기도 힘들었거든. 생활은 나아진다고. 그럼 그걸 믿어야지. 왜? 우리들이 역사잖아. 뭐 데이터하고 지랄이고 전문가하고 지랄이고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가 데이터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금값은 오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 전문가들은 18만 5,400원이면 비싸다고 난리야. 따라가야지 우리는. 어떻게? 아까쯤 내가 말씀드린 그 술 조금 줄이고 그 돈으로 좀 뭐 사야 될 것 에이 그래 다음에 하지 하고 조금 줄이는 것. 그러면 18만 5천 원이 부족하다 좀 힘들다면 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주식은 이렇게 돈을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말을 그래 해들이 위험한 것은 떡대 커서 온다. 이걸 뭐 자기들 말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 그리고 조금 덜 위험하고 조금 덜 들어온 것을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라고 이제 큰다고. 그 밑에는 로우 리스크 그런 거 있는데 우리 같은 나이 정도에는 이렇게 하이 리스크가 안 맞아. 여기서 깨져버리면 진짜 끝장이잖아. 그게 로우 리스크인데 그 미들 리스크인데 미들 리스크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지금 미들 리스크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제가 말할 것은 ETF로 말할 거거든요. ETF 중에서 코스닥 200적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가총액 80%가 코스닥 200이 포함되어 있거든. 타이거 200이나 그런 게 놓으면 주가가 지금 오늘 4만 한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주 10만 원 돈. 물론 앞으로 오르겠지만 10만 원 돈. 한 달에 10만 원이 어떻게 그 돈도 없어야만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머시마들 술 한잔 덜 먹으면 되거든. 진짜로. 그잖아요. 어디 갈 때 모임 간다고 택시 타버리면 요즘 만 원이잖아. 한국 2만 원이거든.
근데 갈 때는 시간 역사이니까 택시 타고 갔다가 올 때는 운동 삼아서 술도 깰 겸 그냥 걸어와도 되잖아. 그잖아요. 모임이 한 개, 지금 요즘 한 5만 원씩 모이잖아요. 한 번 안 가면 5만 원 전략되잖아. 그렇게 모아서 한 달에 2주. 금 같은 건 한 돈 또는 2돈.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 1년이면 그게 적은 약이지만서도 24주, 5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금도 마찬가지 주식도 올라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돈은 더 모아지고 수익은 수익대로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점점 커진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리 그래, 복리.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복리는 제8의 불가사이다 라고 말을 했대. 모아지잖아. 그럼 돈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재명을 뽑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재명 안 찍거든. 근데 혜택은 그놈들이 다 받는다고. 우리 그러지 말게. 우리 고생해갖고 진짜 벌벌 떨면서 받잖아. 웜을 대라 하면서. 그잖아요. 이재명이 대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다고. 그 뭐지? 출구 조사. 그리고 화이팅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한번 노려보게. 부자들 주지 말고. 아니, 가져가겠지, 부자들도. 당연히 그 사람들은 몇 억씩 투자하면 더 많이 가져가겠지만서도 우리는 돈 적지만서도 편성해서 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알아요? 그 속값 이상 더 나올지. 참 우리가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될 이유는 다 알겠지만서도 근데 잊어버리고 살고 하니까 또 나도 가끔씩 잊어버리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시간은 이제 지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들어가면 우리가 10년 이쪽에서 일을 종료해야 된다고. 돈 벌는 행위가 종료된다고. 안타깝잖아. 그러면 70살 전후로 끝난다 하면은 요즘 상가집 가면 우리 할아버지들도 어르신들도 할머니들은 좀 더 길고 80대 전후반, 80대 후반 이쪽이더라고. 그러면 거의 20년 내지는 10년 너머를 살아야 되는데 17, 8년 정도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대비해야지. 새끼들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대비해야 한다고. 어떻게?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내가 술 조금 덜 먹고 모임 한 군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 돈으로. 뭐 큰 돈 안 들어가잖아. 내 벌이가 뻔한데. 그렇게 모아서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가끔 좀 할 때 있잖아요. 에이씨 써버리지 할 때. 그때 내가 뭐 생각하냐면 이제 어떤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게 저축은 현재를 담보해서 미래의 풍요를 얻는 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 참 좋은 말 같잖아요. 저축은 현재를 담보해서 현대에 내가 좀 힘든 걸 담보하고 미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이제 인생의 막장은 좀 건다. 지금 제가 이제 시골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시골집에 가다 보면은 지금 이 벼가 약간 파란기가 점점 빠지면서 노란기가 들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황금색을 띠냐 아니면 꺾어도 죽냐야. 노후에서 뭐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닌데 누굴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박수로 죽고 누가 또 돈 빌려도 아니고 그런 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영상은 몽땅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혹시 누군가 동감해 주면 감사할 거고. 자, 끝.